뜨거운 올림픽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는 프랑스 파리,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여러 국가들 간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청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 올리버 윌리엄스입니다. 10대 청소년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죠. 선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취미로 축구를 하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축구는 다치기 쉬운 스포츠 중 하나거든요. 이런 제가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에 와 있는 이유는 파리 올림픽에 통역으로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프랑스 분이셔서 프랑스어에 능통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스포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올림픽처럼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는 꼭 챙겨보는 저이기 때문에 직접 올림픽 현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특히 영국 선수단의 활약들도 매우 기대되기도 했죠. 아시다시피 영국은 올림픽 강국 중 하나잖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영국의 메달 레이스가 계속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림픽에 가보니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건 관객뿐이더라고요. 저는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영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도와주고 프랑스 현지 정보를 영국 방송사인 BBC나 신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망의 개막식 날, 좀 전까지만 해도 종횡무진 뛰어다니던 저는 영국 선수들의 등장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수단을 제외한 스태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스태프들은 각 나라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환호성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라가 등장했고 순간 그곳의 공기가 뒤숭숭해졌어요. 저는 왜 그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미국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프랑스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웅성거림도 금방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IOC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단순한 실수라고 넘겨도 되는 거예요? 한국인도 아닌 다른 국가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왜 넘기면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건 한국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이죠. 영국에서도 K-팝과 같은 한국 문화가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모든 게 한국보다 뒤처지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잖아요. 이 두 나라를 헷갈렸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게 대체 왜 한국과 연관도 없는 외국인들이 더 열받아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실수는 했지. 하지만 자기들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니 다들 한국에 대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한국 선수들이 이런 일로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외국 기자들도 여럿 있었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왜지? 아니 자기들 국가 선수들도 아닌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한국은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영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했으니까요. 역사도 짧은 것 같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영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문화의 역사를 무시할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마 어디도 없을 거예요.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같이 세계적인 문화의 아이콘이니까요. 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한때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후예인 우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 이 정도의 힘을 과시한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라는 걸 알고 나니 관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 관심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고 왜 해외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한국을 가르켜 엄지를 척하고 들어 올리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 선수나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본격적인 경기들이 시작된 후에야 보게 되었죠. 영국 선수와 한국 선수 둘 다 출전하는 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사실 왜 왔나 싶었습니다.
중국의 자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도 아닌데 커다란 중국 국기를 가지고 온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레이저를 쐈습니다. 좋은 건지 아니면 좋은 게 아닌지 다행스럽게도 선수들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는 충분했죠. 또 인원수가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응원하는 상황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다른 관중들은 중국 관중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중들은 그냥 재미로 한 거라면서 다른 관중들을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다른 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금방 그 행동을 그만뒀지만 이미 관중들의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레이저를 빼앗겼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에 서는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야유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영국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짜증이 났었습니다. 아니, 응원하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국가 선수가 아닌 선수들에게 야유만 해대고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저 행동은 중국의 새로운 응원 문화인가요? 대체 저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인들의 비매너 행동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전진하려고 하면 그 순간 상대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야유를 했죠. 저희 영국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희 선수들한테도 그런 비매너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발표 같은 건 관심도 없다는 듯 경기를 종료하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괜히 와서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 온 사람들의 기분이나 상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불쾌감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무리와 독일인 무리였죠. 어쩌다 싸움에 불이 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 독일인들은 중국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행동은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였고 페어플레이와 상호 존중, 평화와 화합이라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였어요. 물론 중국인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팬들의 행동이었죠. 독일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조직위원회에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다 라며 일부 중국인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왜 우리를 무시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화내는 건 처음 봤는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싸우는 거 아닌지 조마조마하며 지켜보던 중에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기를 가방에 꽂고 있는 한국인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개회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른 것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화를 내며 한국 편에 서서 좀 아이러니했었던 그 나라, 한국, 그때 처음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들은 독일인과 중국인의 사이를 벌리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봐요, 친구들.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스포츠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그만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쉽게 진정될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더욱 말이죠. 반면에 독일인들은 한국인들의 말에 응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평화의 축제잖아요. 저를 따라서 심호흡해봐요. 라고 말하니 독일인들은 어느 정도 진정을 했는데 중국인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 중국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냥 관계자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놀라운 행동을 보이자 퍼덕이는 닭처럼 날뛰던 중국인 관중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말을 꺼낸 건 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은 아주 능숙하게 중국어를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저 중국인을 얌전하게 만든 건지 너무 궁금해서 그나마 얌전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국인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은 옛날에 공자님께서 화이부동이라 말씀하셨고 남들의 뜻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라며 남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화목하게 지내는 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공자라는 사람의 이름도 처음 들었고 화이부동이라는 건 더 생소했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얌전해지지 않을 것 같던 중국인들에게 우리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축제를 즐기러 온 거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올림픽을 즐겼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고
독일인들도 마찬가지로 민망해했죠. 한국인들의 중재 덕분에 중국과 독일의 관중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저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놀라고 있었을 무렵 경기장 안에 제 짐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겁하며 더 놀랐습니다. 서둘러 다시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분명 가져갔을 거라는 걸 거의 99% 확신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 가방이 있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 들어가니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가방이 사라진 걸 알아차린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이 제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이 가방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제 가방을 챙겨주신 건가요?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무슨 당연한 걸 묻냐는 표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넓은 경기장을 다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장 안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자 몇 명만 있을 뿐이었어요. 남의 가방 하나 가져간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 가방을 보관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저에게 가방을 주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진행팀한테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가방 주인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감동에 빠져있던 제가 인사를 하고 돌아 나가려던 그때 경기장 안에 남아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중들에게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경기장이 너무 지저분해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를 정리하다니 어떤 이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청소 도구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통역 일을 하기 위해 금방 자리를 떠나야 했어서 한국인들을 돕지는 못했지만 나오는 길에 있던 쓰레기 몇 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 뿌듯하기까지 했죠. 저는 한국인들에게 배울 점이 2개나 생긴 것이었어요. 개회식 이후에 생긴 약간의 관심이 호감으로 변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지혜로운 중재 능력과 배려심 깊은 행동, 솔선수범하는 모습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시민의식이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올림픽 정신이란 말이죠? 아직 올림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올림픽이 끝날 시점이 되면 한국이 더 대단한 것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후에 다시 보게 된 한국인들은 올림픽 경기 시상식 때였습니다. 시상식을 지켜보는데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선수들이 셀카를 찍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올림픽 공식 미디어만 시상대를 원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선수들이 셀카를 찍을 때 제가 뭔가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에는 작고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스마트폰이 맞았고 반으로 접힐 뿐만 아니라 각도를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는 핸드폰이었어요. 게다가 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에슬리 365라는 앱에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만든 게 한국의 삼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을 보니 AI 시대라는 게 확 실감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휴대폰이 아닌 애플사 제품만 써왔거든요. 또한 보수적인 스포츠계에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둔한 영국인이라서 AI 아무리 떠들어대도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림픽 시상대 위의 장면마저 바꿔버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뭔가 세계의 흐름에서 많이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스태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만든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선수 몇 명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선수들에게 AI를 탑재한 핸드폰을 무려 1만 7천 대나 배포한 거였어요. 핸드폰에 AI가 탑재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걸 그냥 뿌려버리다니 핸드폰 하나당 200만 원이라고 치면 340억이나 되는 금액이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삼성 스마트폰의 놀라움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미국 애플사를 평생 동안 써온 선수들도 이젠 삼성 핸드폰으로 갈아타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지난 1950년 6월 25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큰 전쟁을 치렀었고 그로 인해 한국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이 전쟁으로 많은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전했었고 희생 또한 많았었다고 해요. 당연히 우리 영국에서도 많은 용사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큰 감동을 하게 된 일은 바로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한국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용사분들을 돌보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내어 보답하고 있었죠. 나무 막대와 청테이프로 연결된 문, 그리고 무너질 듯한 천장, 구멍난 벽과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간이 침대와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곤 믿기지 않는 공간 속 눈에 띄는 태극기까지 이곳에 1952년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한국전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참전 용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풀려나 한국전에 다시 참전했던 그는 온갖 순환을 겪어오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오로지 가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역시 고령의 나이가 되어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버티기 힘들 정도라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그의 집에는 표창장과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마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하나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 한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참전 용사가 가장 원했던 한마디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그에게 에어컨을 비롯한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될 전기세 일부 등을 지원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한 한국인들에게 참전 용사는 감격에 겨워했고 93세라는 나이, 국가에 헌신한 그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게 된 것인데요. 이 한국인들은 인프레쉬라는 기업의 소속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의 후원으로 국내와 국외에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피부암에 걸린 참전 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시급히 화장실 개선 후원을 진행하였고 이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라도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 필요한 금전, 물품, 의료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외신을 비롯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란 국가에까지 감동하고 있는데요. 인프레쉬가 이런 행보를 이어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한마디는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한국전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동참을 원하며 후원 창구에 대해 문의를 하자 최근 6.25 참전 용사분들에게 후원되는 특별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티셔츠와 볼캡은 태극기를 디자인 포인트로 담아내며 Things to Remember,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 착용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 용사분들에게 후원이 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를 통해 동참한 한국인들의 명단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우튜브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전 용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프레쉬의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기업 인프레쉬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혜택가 판매 중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는 일본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국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다가 아니라면 믿으시겠나요? 솔직히 이걸 쓰면서도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통역사인 제가 더 이상 밥 먹고 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느끼게 된 것도 한국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딜 가나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선수들이 프랑스어를 잘해서? 아니었어요. 다들 한국의 스마트폰의 자동 AI 기술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알아서 빠르게 대화를 번역해주니 귀찮게 통역사를 불러다가 소통을 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선수들은 이런 기술이 신기한지 마치 놀이를 하듯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IT 강국, 기술력으로는 최고라고 불리는 이유를 여기 파리 올림픽에서 저는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불안하기까지 했었죠. 앞으로 통역사의 일이 점점 줄어들겠구나 하면서요. 공식적인 경기가 아니라면 별로 할 게 없어진 저는 올림픽 경기장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눈에 띄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매너가 몸에 배어 있어서 굳이 조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독일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도 한국인들의 태도가 인상 깊었는데 이후에 만난 한국인들도 이런 행동을 보여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영국의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발전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오히려 영국이 한국을 따라가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였더라도 한국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는 영국보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인 관중들이 중국, 독일인들에게 깨우침을 줬던 것처럼 제게도 깨우침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런 깨우침을 겪어야 했던 곳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을 뭐 보듯 무시했다가 정말 제대로 큰 코 다쳤던 국가가 있었죠. 본격적으로 올림픽이 시작됐고 굵직굵직한 경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은 양궁 경기에서 10연패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금메달을 싹 휩쓸어 버렸죠. 사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포츠로서 양궁 경기를 시작한 나라가 바로 저희 나라 영국입니다. 19세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시작이 빠르다 보니 1861년에 이미 양궁협회를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했죠. 현대의 양궁 경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영국의 양궁협회 그랜드 내셔널 아처리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양궁계는 한국이 주름 잡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양궁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이요. 올림픽 10연패라면 총 40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는 건데 정말 이건 국적을 떠나서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세대에 걸쳐 이런 능력자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선진적인 훈련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엔 한국인들의 DNA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인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 감독과 코치를 섭외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 왔었는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사로 양궁 경기장에 갔을 때 사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한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신 건가요? 그때 그분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바로 인도 양궁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던 한국인 감독을 경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파리에 도착한 당일에 말이죠.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경질이라니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인도 양궁 수장이었던 한국인 배공기 감독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인도팀과 현지 훈련을 하고 난 뒤에 파리에 도착해 경기장과 선수촌을 출입할 때 필요한 신분증인 AD카드 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인도올림픽위원회 IOA는 한국인 백 감독에게 더 이상 인도 양궁팀 감독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백 감독의 AD카드 발급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니 다시 인도로 돌아오라고 통보했던 것이죠. 2022년부터 인도 양궁팀 총감독을 맡아온 백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림픽 이후인 8월 30일까지였고 올림픽 참가를 위해 파리에 도착했다가 황당하게 경질을 당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인 백 감독이 올림픽 감독에서 제외된 지 단 하루 만에 웬 뜬금없는 물리치료사가 합류했다는 현지 소식이 들려왔고 알고 보니 새로 합류한 이 물리치료사가 인도 협회의 사무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덕분에 한국인 감독을 쳐내고 백 감독 대신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니 근데 뭔 양궁 관련된 사람도 아닌 물리치료사가 한국인 감독 대신 들어간다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 현지 팬들은 인도올림픽위원회에게 쓴소리를 하며 난리가 났었는데요.
인도와 네덜란드 여자 양국 단체전 경기가 있던 날이었죠. 인도 선수들도 갑작스런 한국인 감독의 경질 때문인지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고 한국인 감독 없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던 인도 양궁은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게 6대 0으로 처참하게 완패를 당해버렸습니다. 1세트에서부터 밀려버린 인도 양궁팀은 시작된 2세트에서 내리 6점을 2번이나 쏘면서 시작부터 흔들렸고 이어진 3세트에서 마저 첫 발부터 4점을 쏘며 완벽하게 패배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걸 지켜보던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과 세계 각국의 기자들, 외신들은 한국인 감독 없어도 인도 양궁은 끄떡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면 보란듯 양궁에서 매 경기마다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한국은 10연패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었고 시상식 때에선 한국 선수들은 손가락으로 1과 0을 만들어서 10연패를 연상케 하는 포즈를 취하며 전 세계로부터 극찬에 극찬을 들었는데요. 다른 나라 양궁팀을 한순간에 대학교 동아리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파리 올림픽에 통역사로 도착해 개회식부터 전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던 한국. 사실 파리에서 제가 지켜본 한국이 이렇게까지 세계로부터의 영향력이 큰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개회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불렀다가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이곳은 프랑스 파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수도 없이 귀에 들어왔고 K-팝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의 패션과 한국의 유행어, 화장품, 여성들 헤어스타일까지 파리 곳곳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한국인들을 극찬하며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쓰레기 정리였습니다. 경기장에 남아 경기장을 정리하던 한국인들을 보면서 솔직히 의아한 생각도 들었었지만 한국인들은 확실히 달랐어요. 사실 영국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있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거리로 밀려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치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만약 한국인들이 하는 것에 반해 반만이라도 하면 좋겠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분리수거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던데 대체 어떻게 하면 국민들 전부가 분리수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연구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아마 교육 덕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응원 방법은 생전 처음 보는 방법이었거든요. 일단 모두가 통일된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색, 모양 모든 게 똑같았죠. 아마 누군가가 나눠주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응원 도구를 가지고 신나고 리듬감 있는 박자를 만들며 한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는데 응원이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영국의 응원 문화는 다소 즉흥적이고 개별적인 것에 비해 한국의 응원은 조직적이면서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흥겹기까지 했죠. 물론 영국에서도 이런 응원을 하기는 합니다. 영국인들은 축구에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장을 가면 특정 선수들만의 응원가나 응원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축구에 한해서예요. 다른 스포츠에서까지 이런 열정 넘치는 응원을 하지는 않죠.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세련된 패션 감각, 편리한 기술, 배려심 있는 대화 방식, 열정적인 응원 문화, 높은 시민의식 등등 한국인들의 모든 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수많은 해외 각국의 외신들과 네티즌들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한국에 대해 칭송했었는지 사실 올림픽이 다 끝나지도 않은 요 며칠 사이 온몸에 휘감기듯 한국을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올림픽이 끝날 때쯤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국팀 화이팅! 한국팀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전해지는 사연들이 참 많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우튜브를 운영하고 처음으로 광고를 진행했었는데요. 너무 뜻깊고 좋은 일을 하시는 기업이라서 저희 여우튜브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인프레쉬 행보에 여우튜브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레쉬 행보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본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